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돼 돌아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만에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성 군민들은 공룡도시를 넘어 이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우리 동네 희망공약에서 들어봅니다. 지난 22일 밤 김해 분성산에서 불이 나 다음 날까지 잔불 정리가 이어졌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석 대와 인력 약 230명을 동원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남 지역 유권자가 280만 4,287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창원에서는 창원시 성산구가, 도내에서는 김해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5년 만에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검은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맨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8주기 추도식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찾겠다고 다짐한 지 5년 만입니다. 지지자들은 손을 흔들고 환호하며 문 전 대통령을 반겼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를 기념해 특별히 문을 연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일생과 실제 사용하던 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퇴임 후 시민들과 막역하게 소통하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렇게 그분의 어떤 공적이나 그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봉하마을에는 하루 종일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로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를 주제로 기획됐습니다. 참배객들은 묘역에 하얀 국화꽃을 바치거나 노란색 바람개비와 풍선을 들고 묵념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아직. 14년이 지나도 지켜두지 못하는 그 마음이 죄송스럽고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추도식. 약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모두 같은 마음으로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경남에서 공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있을 겁니다. 바로 고성군인데요. 공룡도시가 아닌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성구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동네 희망공약 표영민 기자입니다. 조선업 배후 도시로 불리던 고성군. 조선업 불황이 시작되면서 인구는 5만 명대로 주저앉았고 지역 경제도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군민들은 입을 모아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딴 데는 그래도 다 이거 젊은 층 들어와가지고 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거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카이 항공기 날개 공장 유치 등 항공우주산업 육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기반 산업인 농업 분야 생산시설과 농민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고성 군민들을 좀 잘 살도록 해주면 좋지. 지원도 좀 많이 해주고. 농민들 그 직불금 있다 아닙니까? 직불금 그거 좀 많이 해주면 좋지. 심각해지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출산 지원 확대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골에서 아이가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시골에서 다니는데 좀 이제 학교 공부를 말고 학교 공부 외적으로도 학교에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교통 취약 지역의 교통편 해결과 오래된 도로와 농로 등 교통망 재정비도 요구했습니다. 그래 도로를 좀 빼떨어진 거를 안 좋은 거를 좀 바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이 밖에도 소산업 지원 방안과 고성읍 산세공장 허가 취소, 송악동 고분군 관광시설 확대 등 고성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주말에 더우셨죠?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이 지나고 기온도 쑥 올랐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전국적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관광지와 축제장에는 휴일을 즐기려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과 대구 팔공산, 울산 문수산 등 유명산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요. 자연산 광어 도미축제가 열린 충남 서천의 마량포구에는 제철 해산물을 맛보려는 미식가들이 몰렸습니다. 멸치축제가 열린 부산 기장의 대변항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 싱싱한 멸치를 맛보고 공연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이른 피서객들은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를 식혔는데요. 강원 강릉과 속초, 양양 해변에선 모터보트를 타고 질주하거나 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모래축제가 열려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중반까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다가 목요일부턴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집 앞에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시간 맞춰 수거하는데요. 이 수거된 재활용품은 자원 회수시설, 그러니까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자원으로 재탄생할 재활용품이 가려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활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가 간다에서 예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오후를 담았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곳은 예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이곳은 예천군민이 내놓은 재활용품이 모두 처리되는 곳입니다. 하루 3.5톤이 처리되는데 재활용품 부피가 크기 때문에 5톤 트럭 5대가 이렇게 나와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외 선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수거 차량이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이곳에서 하나하나 분류 작업을 진행하죠. 정말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말 이것도 재활용품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으신 걸까요? 이렇게 일일이 병과 캔, 알루미늄을 수작업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면 저기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기계로 다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선별한 재활용품들을 부으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서 종류별로 분리가 됩니다. 아력 선별기로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수작업으로 무조건 골라서 투입부에 놓아야 됩니다. 네, 이곳에서는 알루미늄을 따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페트병에 있는 곳에 그대로 가서 알루미늄이 섞이게 되면 녹는 점이 달라서 기계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 속에서 알루미늄 캔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야 합니다.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이뤄지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스티로폼 상자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순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물질이 너무 많이 붙어서 저희들이 칼로 빗겨도 안 되고 안고도 해도 작업이 안 됩니다. 고생고생하며 분류했는데 재활용률은 5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죠. 분리 배출하시는 과정에서 세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해서 재활용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일까 아닐까 애매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는 환경부가 내놓은 휴대폰 어플 내 손 안의 분리 배출을 이용하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이는 재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팅된 잡지나 카드 영수증으로 쓰는 감열지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쪽 면이 코팅된 이 종이컵은 어떨까요?
재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재활용품 다른 종이와 분리 배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적혀 있죠. 네, 다음은 요즘 입지가 줄어든 CD입니다. CD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었습니다만 전자기록이 가능하도록 염료로 코팅했기 때문에 따로 플라스틱만 분리 배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못과 나사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고철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됩니다. 자력 선별 과정을 거쳐서 다시 골라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리 배출을 한다면 선별 작업 과정을 생각해서 좀 더 안전하게 배출하면 좋겠죠? 1995년부터 시작한 쓰레기 분리 배출. 하면 할수록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수고로움을 견디면 쓰레기는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 조금 더 부지런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 홍하영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정책에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할까요? 앞으로의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생각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노인에도 편하게 해주고 노인들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거 해가지고서는 해서 먹고 살게끔 해주면 되는 거지. 우선 물가하고 일자리 힘드니까 모두가 힘드니까 없는 사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가하고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 문제. 네, 일단은 청년 문제가 시급한 것 같아요. 너무 노는 사람도 많고 취업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걱정돼요. 노인 일자리는 노인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거를 해서 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좀 늘려주고 그러면 더 좋지. 늘려주진 않아도 그대로만 있어줘도 좋겠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또 없는 사람들은 집 사기 어렵잖아요. 그거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정엄마가 봐주셨지만 이제 한 15개월 된 아기를 이제 어린이집에 놓고 가려니까 좀 그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워킹맘으로서 조금 그런 부분은 육아휴직으로 좀 더 채워줬으면 좋겠고. 화합이 있어야 되는데 회피를 하고 그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몇 달 두고 보든지 화합 안 하면 서로 협조 이렇게 하면 자기 고집만 생각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부동산 정책 부분하고 지금 TV로 보기에는 두 당이 너무 이렇게 화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화합이 됐으면 좋겠다. 지난 22일 밤 김해 분성산에서 불이 나 다음 날까지 잔불 정리가 이어졌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22일 오후 6시 30분쯤 김해시 구산동 분성산에서 불이 나 23일 오후까지 산불 진화 헬기 3대와 인력 약 230명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큰 불길은 산불 발생 4시간 만에 잡혔지만 다음 날까지도 곳곳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잔불 정리가 계속됐습니다. 이 산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산림 10,000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경남 지역 유권자 수가 280만 4,287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 선거권자와 외국인 선거권자 등을 합쳐 경남 지역 유권자 수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시 선관위가 44만 4,4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령군이 2만 4,291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